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문학자 이광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동시통역사 방송인이자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 돌풍이 불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독일 튜링겐 주의 선거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 대안당 AFD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선거 최종 집계 결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6.1%에 그쳤습니다. 동시에 치러진 작센 주의 선거에서도 AFD는 득표율 30.6%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지역은 이전에도 반이민 정서가 강해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강세를 보여왔던 곳입니다. AFD가 주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민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 6명이 숨진 채 돌아오자 이스라엘 국민들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인질 6명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하마스 땅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들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전후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노동자 총연맹 히스타도루트는 2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외신들은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전례 없는 시위가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尽管中美两国各自情况和中美关系都发生了很大的变化，但是中方致力于中美关系稳定、健康、可持续发展的目标没有变。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대선의 승패를 가릴 경합주의 표심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는 우편이나 투표서 투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서 사전투표는 16일 펜실베니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사전투표 시기엔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일 민주공화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꼽힙니다. 오는 18일에는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있습니다. 대선 승패의 방향타가 될 경합주 승부 역시 사전투표에서 갈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에서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얼마 전 독일 튜링겐주, 작센주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구구정당인 독일 대안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구정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8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알파 기자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승리를 하는 정당이 AFD이거든요. 네. 그 독일 대안당인데요. 대안당. 이 정당이 최근에 와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고 이 정당의 인사들이 또 얼마 전에 어떤 사석에서 이제 누가 그때 녹음기를 일부러 들었나 보죠. 네. 이민자로 왔다가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가지고 시민권까지 타고 기화인으로 살고 있었던 독일 사람들을 어떻게 주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모의를 하다가 그냥 적발됐었고 그때 AFD는 야, 사석에서 했던 얘기인데 여기까지도 신경 써야 되냐 하면서 좀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사건뿐만 아니고 자꾸 신나치를 연상시키는
이제 말들 아니면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아 독일의 극우 정당이 이 정당이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라면 이제 중도 우파이죠. 그 기민당이 네. 아, 걔네들 극우야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됐었는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극우야라고 이렇게 억눌러도 그분들의 이제 위상이나 상승이 인기가. 멈추지 않고 처음으로 선거를 이긴 거예요. 물론 선거를 이겼다는 말이 전국적인 선거를 이긴 거 아니고 드리겐주에서는 1등 됐어요. 32%를 다 가지고 그리고 짝센주에서도 2등 됐어요. 30%로. 네. 그래서 지금 상승세이고 독일이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봅시다. 그러게요. 이 사실은 추가하시는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진해까지 알파고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눈이 여기 보고 한눈은 선배님 보고. 네, 독일 대한당 우리도 여러 번 사실 다루긴 했었는데요.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AfD라는 이 정당이 좀 다른 게 여기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같은 도의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교 국방 말고는 이 연방 내 주들이 다 하는 주의회, 거니까. 네. 네. 내가 지금 한 16개 주가 있어요, 독일에. 그중에 한 3개는 뭐 베를린이라든가 이렇게 브레멘 이런 데들은 도시주고 근데 13개 중에 6개 주가 동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게 이제 동독 지역에 있던 주들인데 이 동독 지역의 주들이 사실 인구는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데가 브란덴부르크인데 브란덴부르크는 인구는 뭐 한 200만 명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독일 네. 전체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 안에 베를린이라는 일종의 특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고 또 올라프 숄츠 총리 지역구도 그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이제 22일 날 또 브란덴부르크 주선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거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내년 독일 총선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이 지역의 옛 동독 지역의 지금 정당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원래 독일 그러면은 중도 우파 기민, 중도 좌파 사민 뭐 이런 정도고 그 외에 뭐 지금 연정에 들어가 있는 자민당이라든가 좀 친기업적인 네. 그다음에 환경정당의 녹색당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그 자민, 녹색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독 지역에서는 이 사민당은 완전히 지금 정말 죽을 쓰고 있는 지금 숫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5%, 네. 6% 지지율이면 그나마 기민당은 어느 정도 체면치레만 하는 수준이고 그 한쪽이 이제 그 AfD가 그 극우 정당이 떠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완전히 부각된 정당이 뭐냐면 베스베라 그래서 아마 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올해 1월 달에 새로 생긴 정당이거든요. 아, 올해. 근데 여기가 이게 그 자라 바겐크네이트라는 여성 정치인이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을 딴 정당 독일에 굉장히 특이한데 그 정당은 급진 좌파 맞습니까? 좌파인데 이민자에는 또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아, 좌파긴 그걸로 한데. 이번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3인당 숄츠 정부는 굉장히 난감해진 거고 그쫙 그거 눈치를 보게 될 거니까 이번 선거랑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독일 정치 왠지 굉장히 안정된 느낌 드는 거 그거 다 불안정해진다고 봐야겠죠. 독일의 극우 정당이 일부 주에서 선두를 달리자 일부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가 노동자 유입을 막으면서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거란 얘기죠. 내가 뽑은 정치인이 지역 경제를 망치는 아이러니. 주민들은 앞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